결국 이런 우리 시민의 힘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되지 않는 정말 황당한 계엄 시도를 막아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그 결과 사실은 처음에는 이 모든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 그리고 큰 우려, 진짜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보면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의 운명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그 자폭 쿠데타를 네. 벌인 걸로 뭐 기록되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셈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 실패한 그 자폭 쿠데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해야 될까요? 뭐 당장 퇴진 요구가 지금 급속도로 네.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최대한 신속히 해야겠죠. 지금 야당에서도 이미 탄핵안을 오늘 발의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본회의 보고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 금요일 정도에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사적 처벌. 그렇죠. 이게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어떤 헌정 유린이고 내란죄는 이게 법정형이 최고 4형부터 무기징역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죠. 이것을 그냥 묵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서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수사해서 신속히 구속 기소하고 그렇군요.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장을 한 군인을 국회에 들여보냈잖아요. 네. 그게 군 형법상으로는 반란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 반란죄는 수괴의 경우 사형밖에 없습니다. 형량이. 그러니까 그 아래로는 종범들은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수괴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란뿐만 아니라 반란의 혐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이를테면 오늘 새벽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아마 뭐 대통령실에 있는 것 같은데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서 체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검찰은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수처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 내란 외환외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기소권은 다시 검찰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체포하고 수사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체포 관련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죠. 내란 외환죄의 경우는 예외고, 여기서 형사상 소추는 법률 교과서에 따르면 기소만 뜻하는 게 아니고 체포, 구금, 압수수색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군요.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수사에 과연 체포까지 포함되는 건가?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검찰이 지금 제정신이라면, 또는 뭐 공수처가 뭐 제1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면 당장이라도 이 윤 대통령을 형사 피의자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수사 관련해서는 뭐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검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죄의 유형이 정해져 있고 공수처 역시 그런데 내란죄는 어쨌든 명문상으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검찰, 공수처 모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야당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고소고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루어지고 공수처에도 고소고발이 되고 검찰에도 되고 경찰에도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하고 검찰은 이걸 경찰로 넘겨야 될지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내란 혐의인데
그걸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 현행 법의 법문상만 보면은 그런데 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게 네. 검찰 현직 검사가 오늘 그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내란죄이면서 동시에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할 수 있는 네.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네. 관련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수사하고 있는 것과 어떤 범인이라든지 혐의 내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유사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일 경우에는 네. 그것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직권남용이자 내란죄인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 범죄라는 그 요건을 통해서 수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결국은 이 수사가 잘 진행이 되자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자라면은 특검을 하루빨리 가장 좋은 구성해서 거죠. 예. 네네. 일단 기본적인 수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하여튼 시작을 하고 그걸 철저히 하게 하되 빨리 저 특검을 구성해서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해서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모를 규명해야 그 제대로 된 그 진상 규명과 처벌이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뭐 그 다음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신 말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그 윤 정권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 트랙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하나는 그 체포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형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갈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퇴진을 시키거나 그 탄핵을 시키거나 그래서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권력과 격리시키는 정치적인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묻고 헌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대응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수사기관이 나서서 체포영장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체포해서 구속까지 하면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나라 수사기관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다 어떤 법 집행을 자기 책무로 하는 기관들인데 이 내란죄와 같은 어마어마한 범죄가 저질러진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현행 범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현행범이다. 그렇죠. 사실 이것은 뭐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본 상황이니까요. 현행범이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좀 인상이 민주당이 지난 여름부터 계엄령을 경고를 하고 했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은 무슨 퉁단지 같은 소리냐 21세기에 뭐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좀 그랬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세력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입니다.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죽음밖에 사실은 남아있지 않는 뭐 정치적 죽음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어서 지금 여기서 또 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국리가 정말 신속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수사기관이.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말 지금 저 자리에 계속 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오늘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또 계엄을 획책할 것이다. 또 시도할 것이다. 조금만 조용해지면. 또 뭐 국지전을 획책한다든지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여전히 그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말씀하셨듯이 이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을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한시라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어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어떤 도박까지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안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그렇죠. 더구나 만약에 이제 그런 수단을 쓰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그 이번에는 뭐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을 좀 해제 결의하고 그 진압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실제로 만약에 전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쪽도 오히려 어떤 명분을 갖고 그거는 근데 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첫 계엄 선포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또 모를까. 이미 한번 이게 어떤 정권의 어떤 정권 내지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 모두가 알게 된 상황에서 어떤 국지전이라든지 뭐 이런 유사시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무도한 계엄 선포를 과연 용납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상 그 전시 또는 뭐 사변 이런 요건을 갖춘 계엄 선포라도 국회가 마찬가지로 과반수로 해제를 의결하면 그건 또 해제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제한이 없군요. 그렇죠. 요건을 갖춘 계엄 선포일 경우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은 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무효고 그렇군요. 거기에 더더군다나 국회 해제 요구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국회가 다시 한번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할 때 국회가 다시 한번 과반의 의결로 해제를 요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죠. 빨리 격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 윤 대통령이 당연히 주범이고 이른바 말씀하신 수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윤 대통령 말고도 이 거대한 그 사태에 함께 책임을 물어야 될 그 이른바 동조 세력, 하수 세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가장 첫선에 꼽힐 거고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 참모총장 그렇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박안수. 그분도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일단 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국무회의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라면 참여한 전원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거고요. 국무회의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하면 그 역시 공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심의권만 있고 실제 의결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또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 실행을 도운 거니까요. 뭐 정확한 법리 구성은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들여다봐야겠지만 일견 공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신속한 수사로 이 전모를 빨리 파헤치고 걸맞은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